특히 이 EIPP라는 이름부터가 조금은 낯선 미국 정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조비가 선정되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이 EIPP, 정식 명칭이 EVTOL 통합 시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조비라는 한 기업을 그냥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에서요, 사실상의 국가대표 선수로 변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구조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구조적 분석이요? 네, 월스트리트가 이 이벤트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또 이게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하는 FAA 인증하고는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EIPP 선정이라는 이 이정표 하나가 왜 조비한테 단순 호재를 넘어서 아예 회사의 체급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청취자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투자 관점까지 재정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 구조를 해보죠. 자, 그럼 이 EIPP, 도대체 이게 뭐길래 월가가 이렇게까지 주목하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정부가 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시장은 이걸 전혀 다른 차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그 숨은 의미가 대체 뭔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숨은 의미가 핵심이거든요. 시장은 EVIPP 선정을 단순한 정부과제 수주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그널이요? 네. 첫 번째는 미국 항공행정, 즉 FAA가 사실상 이 회사를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 선택했다고요? 그냥 지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EVIPP는 신청한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아, 심사를 하는군요. 네, FAA, 교통부, 심지어 백악관까지 나서서 기체의 기술적 성숙도가 어떤지,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믿을 만한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능력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실사를 통해서 참여 기업을 선발합니다. 와, 굉장히 빡빡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뽑혔다는 건 우리가 이 회사의 기술과 로드맵을 신뢰한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공인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조비는 언젠가 성공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EVTOL 기업 중 하나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미래 항공 로드맵에 포함된 파트너로 아예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그냥 보조금 좀 줬다는 뉴스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네요. 말씀하신 대로 거의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건데요. 네. 바로 FAA 인증 실패 확률이 극적으로 낮아졌다는 시장의 인식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조비를 포함해서 모든 EVTOL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거겠죠. 기술은 좋아 보이는데 과연 저 까다로운 FAA 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통과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하지만 EIPP에 선정되면요, 시장의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그래, 통과하긴 할 텐데 정확히 그게 언제가 될까로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소위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가 어쩌면 가장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최종 인증 전에 합법적인 실증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아,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뜬구름 잡는 스토리보다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좋아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EIPP를 통해서 조비는 실제 도시 상공에서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실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진짜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음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제 환경에서 배터리 효율은 어떤지, 정비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죠. 아,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현실 데이터요?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행을 할 겁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아직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다른 회사들하고 조비를 근본적으로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별점이 되는 겁니다. 실증 데이터를 보유한 유일한 상장사라는 아주 강력한 꼬리표가 새로 딱 붙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마치 그거랑 똑같네요.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패스트트랙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직 최종 판매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정부가 성공 가능성을 사실상 보증해주고 최종 승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임상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거의 독점적으로 쌓을 수 있는 판을 깔아준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합법적인 데이터 축적의 장을 국가가 열어준다는데 EIPP의 핵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불확실성 감소와 실제 데이터 확보,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실제 주가에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만 자료는 현재 주가에 이 EIPP 선정 가능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세 가지 단계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나리오 A, 그러니까 발표 직후 한 5일간의 반응입니다. 네, 발표 직후요.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15%에서 한 30% 수준의 급등을 예상합니다.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정책 이벤트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정책 이벤트 트레이딩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미국 정부의 공식 파트너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 충격, 그게 시장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구간이란 뜻입니다. 경쟁사들하고의 격차가 한순간에 확 벌어지고요. 그동안 인증 리스크 때문에 좀 지켜봐야지 라면서 관망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서둘러서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죠. 매수가 몰리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공매도를 했던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이른바 숏 스퀴즈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나타나는 단기 급등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단기 급등 이후에는요? 보통 이런 이벤트는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B가 등장합니다. 발표 후 한 5일에서 20일 사이 급등 후 조정 구간이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에 그래봐야 아직 매출은 0원이잖아. 이런 냉정한 현실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 5%에서 10% 정도의 뭐랄까 건강한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조정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조정이 오더라도 급등 이전의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EAPP 선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가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지지선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영구적으로 올라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의 바닥 자체가 높아진다. 네, 새로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었죠? 네, 시나리오 C입니다. 이건 만약에 조비가 EIPP 선정 발표를 하면서 그냥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 운항을 할 도시,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 예를 들어 뭐 공항 도심 셔틀이라든지요. 그리고 대략적인 운항 개시 일정까지 한꺼번에 공개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이 경우 30%에서 최대 50% 수준의 상승도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50%요?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아니, 단순히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가치가 폭등할 수 있나요? 시장이 그 정도로 불확실성에 목말라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이걸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준 상업화 단계 진입이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벤트로 해석하는 겁니다. 언젠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내년 2분기 뉴욕 JFK 공항에서 맨허튼까지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딱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불확실성이 거치는 그 무게만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EIPP 선정은 한 번 오르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수많은 호재들의 시작점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계단식 상승의 첫 번째 계단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증 운항 착수, 첫 유인 비행 성공, 운항 도시 확대, 이런 후속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주가의 지반 자체가 바뀌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아까 인증 전에 운항한다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자칫하면 규제를 우회하거나 좀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게 FAA 인증 절차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게 인증을 더 빨리 받게 만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FAA 인증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FAA 인증은 단순히 이 비행기가 기술적으로 날 수 있는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수많은 문서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시스템을 증명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eVTOL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라 이 운영 현실성을 증명할 데이터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도 실제 도시 환경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고 빌딩 사이에서 전파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승객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는 등 온갖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EIPP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EIPP는 FAA가 직접 설계한 합법적으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공식 실험실인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는 모든 데이터, 예를 들어 실제 도시에서의 소음 관련 민원 건수라던가 배터리 충전이나 교체에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 또 굳은 날씨에서의 비행 기록 같은 것들, 이게 전부 FAI의 인증심사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증을 건너뛰는 꼼수가 아니라 오히려 인증심사에 제출할 모범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 볼 기회를 얻는 거네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100% 실제 데이터로요. 정합합니다. EIPP는 인증을 우회하는 제도가 아니라 인증 절차를 앞당기는 매우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도구, 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점이 조비에게는 특히 더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조비는 이미 미군이나 나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경쟁사보다 정부기관과의 시험 비행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그건 알려진 사실이죠.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얻은 기술 데이터를 FAA가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문서와 인증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 조직까지 내부에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EIPP를 통해 얻는 그 귀중한 실증 데이터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FAA가 원하는 형식의 정답지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아, 기술력뿐만 아니라 행정력, 규제 대응 능력까지 갖췄다. 맞습니다. 조비가 스스로를 가장 성숙한 most mature eVTOL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 능력까지 가장 앞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 규제 대응 능력이 실제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겠군요.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즉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이정표들을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비중으로 주목해야 할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자료에 나온 단계별 주가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은 페이즈 1, EIPP 선발입니다. 시기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가 유력한데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단기 촉매제 역할을 하므로 영향력을 별 3, 3스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 그 다음은요? 선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실질적인 운항이겠군요. 맞습니다. 페이즈 2, 실증 운항 개시입니다. 선발 후 수개월 내에 시작될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 구간을 가장 과소평가된 구간이라고 분석하면서 영향력을 별 2반, 2번 반으로 봅니다. 과소평가요? 왜 그렇죠? 이게 단기 주가 급등보다는 실제 비행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본격적으로 얻기 시작하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스토리 주식에서 운영이 검증되는 기업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과소평가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진짜 큰 손들은 화려한 발표보다 조용히 데이터가 쌓이는 이 시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동력은 역시 페이즈 3, FAA 인증의 주요 마일스톤 달성입니다. 이건 영향력 별 넷, 4스타 가장 강력합니다. 역시 인증이 제일 중요하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인증 한 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력 개통 부분 승인, 관제 시스템 적합성 통과 같은 세부적인 마일스톤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은 조비의 기업 가치를 계단식으로 재평가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운항 단계는 어떻게 보나요? 페이즈 4, 상업 확장은 오히려 영향력을 별 2반, 2번 반 정도로 봅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대감과 기업 가치 재평가는 이미 앞선 1단계에서 3단계에서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기대의 영역이 아니라 실적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빨리 노선을 확장하고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결과 반영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려봤는데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이 장밋빛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네, 두 가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과도한 기대의 리스크입니다. 이 IPP가 조기 상업화를 허가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한된 환경에서의 시범 운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초기 수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겁니다. 아, 돈을 바로 버는 게 아니다. 네, 따라서 이 IPP 선정만 되면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주가가 2배 뛸 것 같은 섣부른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이벤트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아무래도 회사 외부 요인이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조정 국면에서는 조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호재만으로 시장 전체의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기는 어렵죠. 그렇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을 덧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 IPP 선정 이후의 조비는 단순한 꿈을 파는 성장주가 아니라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시장 조정 시에 다른 기술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EPIP 선정은 단순히 신문에 날 만한 좋은 뉴스가 아니다. 이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 즉 과연 FAA 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이 거대한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고 안개 속처럼 불확실했던 미래를 예측 가능한 계단식 성장 로드맵으로 전환시켜주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변곡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EPIP는 선발이 실증을 낳고 그 실증이 인증 가속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호재가 다음 호재를 불러오는 다단계 촉매 구조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비는 그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할 준비가 된 회사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동안 막연한 스토리에 의존하던 기업이 이제는 정부가 공인한 트랙 위에서 냉정한 데이터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그 위대한 과정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모두 조비가 EPIP에 선정되었을 때 시나리오에 집중했습니다.